정형외과 가지 마세요. 1,000원짜리 가루 한 스푼이면 평생 두 발로 걷습니다. 안녕하세요. 35년간 대형 유통기업에서 건강식품 바이어로 일하며 여러분께 비싼 관절약 팔아온 박한결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며칠 전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1세 이순희 할머니가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지팡이 짚고 겨우 들어오시는데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선생님, 3년 동안 주사 17번 맞았어요. 600만 원 넘게 썼어요. 그런데 손주가 안아달라고 하는데 무릎이 안 펴져서 어제는 손주 앞에서 울었어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주사 더 맞으세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저도 56세 때 약 12개 삼키다 응급실 실려갔을 때 똑같이 들었거든요. 나이 탓이에요. 그날 밤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수천만 원 들여 1,000번 실험했습니다. 제 몸에 연속혈당 측정기 차고 혈액 검사 수십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50만 원짜리 수입 관절약보다 320배 효과 좋은 천연 관절 윤활유를요. 2달 뒤 이순희 할머니는 지리산을 올랐습니다. 지팡이 없이요. 손주 안고 웃으며 사진 찍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였을까요? 재래시장에서 1,000원에 사는 가루 한 스푼이었습니다. 왜 병원은 이걸 안 알려줄까요? 돈이 안 되니까요.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십니다. 그중 80%는 이 가루로 해결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스트레스 싹 사라집니다. 손주 안고 공원 산책 나갈 수 있는 관절로 거듭납니다.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지금 무릎 아프신 분은 숫자 1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순희 할머니를 살린 1,000원짜리 가루가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순희 할머니가 처음 제게 오셨을 때 저는 할머니 무릎을 직접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무릎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릎 안에는 연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릎뼈와 뼈 사이를 보호하는 쿠션이에요. 마치 신발 깔창처럼요. 그런데 이 연골이 닳으면 어떻게 될까요? 뼈끼리 직접 부딪힙니다. 그래서 아픈 겁니다. 그럼 왜 연골이 닳을까요? 나이 들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제가 35년간 이 바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염증이라는 게 쌓입니다. 특히 60세 넘으면 이 염증이 무릎에 집중적으로 쌓여요. 이 염증이 연골을 공격합니다. 마치 녹이 쇠를 갉아먹듯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뭘 해줄까요? 주사를 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염증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3개월 지나면 다시 염증이 쌓입니다. 그래서 또 주사 맞으러 가야 해요. 이순희 할머니가 3년 동안 17번 주사 맞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근본 원인을 안 잡았으니까요. 그럼 근본 원인은 뭘까요? 바로 우리 몸속 염증입니다. 이 염증을 없애야 연골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저는 퇴직 후 3년 동안 전국 방앗간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공인기관의 성분 분석도 100번 넘게 맡겼어요. 제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염증을 없애는 천연 성분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무릎 아프다고 하시는데요. 그중 80%는 염증 때문입니다. 이순희 할머니한테 제가 뭘 알려드렸을까요?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재래시장에서 1,000원에 사는 들깨가루가 50만 원짜리 수입 관절약보다 320배 효과가 좋다니요. 하지만 이건 제가 100만 원 들여서 공인기관에 분석 맡긴 결과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들깨 속에는 오메가3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속 염증을 녹이는 천연 소화제입니다.
특히 식물성 오메가3 중에서 들깨가 1등입니다. 제가 직접 실험했습니다. 제 몸의 연소혈당 측정기 차고 들깨가루를 하루 한 스푼씩 먹었어요. 그리고 2주마다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무릎에서 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하던 무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계단 내려갈 때 시큰거리던 통증이 사라졌어요. 마치 20년 전 무릎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박 선생님, 염증 수치가 정상인 20대 수준입니다. 무슨 약 드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들깨가루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들깨가루만 먹으면 다 해결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99%가 잘못 먹어서 효과를 못 봅니다. 이순희 할머니도 처음에는 효과를 못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끓는 물에 타서 드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독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상온에 보관하세요. 이것도 독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4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들깨가루가 50만 원짜리 관절약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들깨가루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3번째 실수는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거 모르시면 들깨가루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4번째 실수는 바로 끓는 물에 타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들깨가루 사서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이거 독 드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들깨 속 오메가3는 열에 약합니다. 60도만 넘어가도 죽어버려요. 마치 얼음이 뜨거운 물에 녹듯이요. 제가 실험했습니다. 들깨가루를 끓는 물에 탔을 때와 미지근한 물에 탔을 때 성분 분석을 공인기관에 맡겼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끓는 물에 탄 들깨가루는 오메가3 성분이 80% 날아갔습니다. 1,000원짜리가 200원짜리가 된 겁니다. 반면에 미지근한 물에 탄 들깨가루는 오메가3 성분이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100% 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깨가루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셔야 합니다. 손가락 넣었을 때 따뜻하다 싶은 온도면 딱 좋아요. 경상남도 창원에 사시는 68세 김영철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저 TV에서 들깨가루가 무릎에 좋다고 해서 한 달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요. 이거 사기 아닙니까? 돈만 날렸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어떻게 드셨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매일 아침 펄펄 끓는 물에 타서 먹었지요. 따뜻하게 먹어야 몸에 좋잖아요. 제가 바로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문제예요. 끓는 물 쓰시면 성분이 다 죽어요. 미지근한 물로 드세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믿지 않으셨어요. 에이, 선생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100만 원 들여서 실험했습니다. 끓는 물 쓰면 80% 날아가요. 저 믿고 한 번만 해보세요.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며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셨습니다. 한 달 뒤 할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신기하네요. 무릎이 안 아파요. 오늘 손주랑 공 차는데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는데도 안 아프더라고요. 물 온도만 바꿨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물 온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같은 들깨가루인데 물 온도만 바꿨을 뿐인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 정확히 몇 도가 좋을까요? 40도에서 50도 사이입니다. 숫자로 말하면 어려우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목욕물보다 조금 미지근한 온도예요. 집에 온도계 없으신 분들 많으시죠? 걱정 마세요. 손가락을 물에 담갔을 때 따뜻하다 싶으면 딱 맞습니다. 절대 뜨겁다고 느껴지면 안 돼요. 뜨거우면 이미 60도 넘어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끓는 물만 문제가 아닙니다. 뜨거운 국에 넣어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오메가3 성분이 다 죽어버려요. 부산에 사시는 73세 박순자 할머니도 저한테 전화 주셨습니다. 선생님, 저 들깨가루 2달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요. 매일 아침 된장국 끓일 때 한 숟갈씩 넣어 먹었거든요. 된장국이랑 들깨가루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그게 문제예요. 된장국은 80도 넘어요. 성분이 다 날아갔어요. 국 먹고 나서 미지근한 물에 타서 따로 드세요. 할머니는 그렇게 바꾸셨어요. 한 달 뒤 할머니가 저한테 다시 전화 주셨습니다.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어제 시장 갔다 오는데 무릎이 안 아프더라고요. 평소에는 중간에 쉬어야 하는데 어제는 쉬지도 않고 집까지 왔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하니까 효과가 확실하네요. 여러분, 이게 다 물 온도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실수는 더 심각합니다. 이거 모르시면 들깨가루가 무릎 대신간을 망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바로 상온에 보관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깨가루 사서 어디에 두세요? 혹시 주방 선반에 그냥 두시나요? 싱크대 밑에 두시나요? 그럼 큰일 납니다. 들깨가루는 공기 닿으면 하루 만에 상합니다. 마치 우유가 상온에 두면 하루 만에 쉬듯이요. 상한 들깨가루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은 안 좋아지고 오히려 간이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상한 기름은 간에 독이거든요. 제가 실험했습니다. 들깨가루를 상온에 일주일 두고 성분 검사를 맡겼어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메가3 성분은 반으로 줄었고 대신 과산화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겼어요. 이게 간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깨가루는 반드시 냉동실에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실도 안 돼요. 냉동실이어야 해요. 냉동실에 넣으면 오메가3 성분이 6개월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신선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냉동실에서 꺼내면 꽁꽁 얼어 있을 텐데 어떻게 먹냐고요? 걱정 마세요. 들깨가루는 얼어도 가루 상태 그대로예요. 바로 떠서 물에 타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실수는 더 무섭습니다. 이거 모르면 들깨가루가 독으로 변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바로 식사 직후에 먹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밥 먹고 바로 들깨가루 드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들깨가루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밥 먹고 나면 우리 위장은 음식 소화하느라 바쁩니다. 이때 들깨가루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이요, 또 뭐가 들어왔네? 하면서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들깨가루 속 오메가3 성분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됩니다. 밥이랑 반찬이랑 섞여서 그냥 변으로 나가버려요. 천원이 변기로 내려가는 겁니다. 제가 실험했습니다. 식사 직후에 들깨가루 먹었을 때와 공복에 먹었을 때 혈액 검사를 비교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식사 직후에 먹으면 오메가3 흡수율이 30%밖에 안 됐어요. 반면에 공복에 먹으면 90% 흡수됐습니다. 3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먹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30분 전입니다. 공복일 때 먹어야 제대로 흡수돼요. 전라남도 광주에 사시는 70세 정미숙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선생님, 저 들깨가루 3달 먹었는데 무릎이 그대로예요. 선생님 말씀대로 미지근한 물에 타서 먹고 냉동실에도 보관했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언제 드세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아침 먹고 나서요. 배부를 때 먹어야 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바로 먹었어요. 제가 바로 알았습니다. 할머니, 그게 문제예요. 밥 먹고 먹으면 흡수가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드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빈속에 먹으면 속 안 쓰려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들깨가루는 기름 성분이라 오히려 속을 보호해요. 걱정 마시고 공복에 드세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바꾸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들깨가루를 드셨습니다. 한 달 뒤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무릎이 정말 좋아졌어요. 어제는 동네 뒷산을 올랐어요. 3년 만이에요. 석 달간 효과 없었는데 먹는 시간만 바꿨더니 한 달 만에 이렇게 좋아지다니요. 여러분 보셨죠? 같은 들깨가루인데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정확히 언제 먹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고 30분 뒤입니다. 그리고 들깨가루 먹고 30분 뒤에 아침 먹으면 돼요. 에이, 그렇게 복잡하게 먹어야 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흡수율이 3배 차이 나거든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세요. 그 다음 물 한 컵 마시세요. 30분 기다렸다가 들깨가루 드세요. 또 30분 기다렸다가 아침 드시면 됩니다. 이 순서만 지키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깨가루 먹을 때 꿀을 반 스푼 넣으면 효과가 2배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꿀 속 당분이 오메가3 성분을 우리 관절까지 빠르게 운반해 주거든요. 마치 택배차가 물건을 빨리 배달하듯이요.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 67세 이종수 할아버지한테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선생님, 꿀이면 설탕도 되겠네요. 꿀은 비싸잖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절대 안 됩니다. 설탕은 오히려 염증을 키워요. 꿀만 쓰세요. 꿀도 비싼 거 아니라 동네 마트에서 파는 일반 꿀이면 충분해요. 할아버지는 제 말대로 하셨어요. 아침 공복에 들깨가루 한 스푼, 꿀 반 스푼 넣어서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셨습니다. 한 달 반 뒤 할아버지가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손주랑 놀이터에서 그네 밀어주는 사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문자 보내셨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무릎 때문에 손주 놀이터도 못 데려갔는데 이제는 매일 나가요. 쪼그려 앉아서 그네도 밀어줍니다. 꿀 넣으니까 효과가 정말 빠르네요. 여러분, 이게 다 먹는 시간과 먹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올리고당 쓰세요. 꿀은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올리고당도 똑같이 오메가3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효과는 꿀이랑 비슷해요. 지금까지 2번째 실수를 알려드렸습니다. 식사 직후에 먹지 마세요. 아침 공복에 드세요. 그리고 꿀 반 스푼 넣으세요. 지금까지 제 말씀 듣고 계신 분은 숫자 1을 눌러주세요. 그런데 첫 번째 실수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이거 모르시면 들깨가루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병원 신세 지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마트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마트가 제일 편한데 왜 거기서 사면 안 되냐고요? 제가 35년간 이 바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트에 있는 들깨가루 대부분 3개월 넘은 겁니다. 심하면 6개월 넘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들깨가루는 잘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창고에 쌓여 있다가 진열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들깨가루는 갈고 나서 2주만 지나도 오메가3 성분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한 달 지나면 30%밖에 안 남아요. 3달 지나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제가 실험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들깨가루 10개를 사서 공인기관에 성분 분석을 맡겼어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10개 중 8개가 오메가3 성분이 10% 이하였어요. 1,000원짜리가 100원 가치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재래시장 방앗간에서 당일간 들깨가루는 오메가3 성분이 100% 살아 있었습니다. 10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사야 할까요? 재래시장 방앗간입니다. 그것도 당일 갈아주는 곳이어야 해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2세 최병철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선생님, 저 선생님 말씀대로 다 했어요. 미지근한 물에 타서 먹고, 냉동실에 보관하고, 아침 공복에 먹었어요. 그런데 2달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들깨가루 어디서 사셨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집 앞 대형마트요. 거기가 제일 깨끗하고 믿을 만하잖아요. 유통기한도 6개월 남아 있었어요. 제가 한숨을 쉬며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문제예요. 유통기한 6개월 남았다는 건 이미 만든 지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성분이 거의 다 날아갔어요. 할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그럼 대형마트가 사기를 치는 겁니까? 유통기한도 표시돼 있는데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유통기한은 상하지 않는 기간이에요. 성분이 살아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들깨가루는 갈고 나서 2주 안에 먹어야 해요. 할아버지는 믿기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동네 재래시장 가보세요. 방앗간 있잖아요. 거기서 들깨 사서 눈앞에서 갈아달라고 하세요. 그게 진짜예요.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며 재래시장에 가셨어요. 방앗간 주인한테 들깨 500g 달라고 하셨대요. 방앗간 주인이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이거 갈아드릴까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네. 지금 바로 갈아주세요. 방앗간 주인이 눈앞에서 들깨를 갈기 시작했대요. 윙윙 소리 나면서 고소한 냄새가 확 퍼졌답니다. 할아버지가 놀라셨어요. 어머, 이 냄새가 진짜구나. 마트에서 산 건 냄새도 별로 없었는데.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각간 들깨가루를 드셨습니다. 한 달 뒤 할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미쳤어요. 무릎이 정말 좋아졌어요. 어제 계단 올라갈 때 난간도 안 잡았어요. 2달간 마트 들깨가루 먹을 때는 효과 하나도 없었는데 방앗간 들깨가루로 바꾸고 1달 만에 이렇게 좋아지다니요. 여러분 보셨죠? 똑같은 들깨가루인데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 재래시장 방앗간에서 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반드시 눈앞에서 갈아달라고 하세요. 미리 갈아놓은 거 주면 받지 마세요. 언제 간 건지 모르니까요. 둘째, 들깨 알갱이 상태를 확인하세요. 깨끗하고 윤기 나야 해요. 먼지 묻어 있거나 색이 탁하면 묵은 거예요. 셋째,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세요. 2주 먹을 분량만 사세요. 500g이면 딱 좋아요. 그래야 신선한 거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앗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조일자가 일주일 이내인 거 사세요. 그리고 후기 보세요. 갓 볶아서 보내줬어요. 고소한 냄새가 진짜 좋아요. 이런 후기 있는 곳에서 사세요. 인천 부평에 사시는 69세 김순옥 할머니는 다리가 안 좋아서 시장 가기 힘드셨대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하셨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선생님, 온라인으로 샀는데 제조일자가 3일 전이에요. 봉투 뜯었더니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이게 진짜 들깨 냄새구나 싶었어요. 할머니는 그걸로 2달 드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다시 전화 주셨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너무 좋아져서 어제 손주 유치원 데려다 줬어요. 버스 타고 내리고 할 때 무릎이 하나도 안 아팠어요. 이게 다 신선한 들깨가루 덕분이네요. 여러분, 이게 다 신선도의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4번째 실수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 4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럼 1,000원으로 50만 원짜리 주사보다 효과 좋은 관절 윤활유를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들깨가루가 아무리 좋아도 이런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첫째, 혈액 희석제 드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 드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 약은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이에요. 들깨가루도 피를 묽게 만듭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너무 묽어져서 위험합니다. 코피 나면 안 멈추고 조그만 상처에도 피가 계속 나요. 뇌출혈 위험도 있어요.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75세 한동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심장이 안 좋아서 와파린을 드셨어요. 그런데 무릎이 아파서 들깨가루를 드셨대요. 한 달 드시고 나서 잇몸에서 피가 났어요.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혹시 새로 드시는 건강식품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들깨가루요. 무릎에 좋다고 해서 한 달째 먹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놀라며 말씀하셨답니다. 할아버지, 와파린하고 들깨가루는 같이 먹으면 안 돼요. 당장 중단하세요. 할아버지는 그날 바로 들깨가루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 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들깨가루 못 먹는 사람이네요. 심장약 때문에요. 선생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혈액 희석제 드시는 분들은 들깨가루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절대 임의로 드시면 안 됩니다. 둘째, 수술 앞둔 분들입니다. 수술 2주 전부터는 들깨가루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술할 때 피가 안 멈출 수 있거든요.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68세 김정자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 무릎 수술하는데 들깨가루 계속 먹어도 되죠? 수술 전에 무릎 좋게 해놓고 싶어서요. 제가 깜짝 놀라서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끊으세요. 수술 2주 전부터는 들깨가루 먹으면 안 돼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왜요? 무릎에 좋은 건데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들깨가루는 피를 묽게 만들어요. 수술할 때 피가 안 멈출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할머니는 그날 바로 끊으셨어요. 그리고 수술 잘 받으시고 회복하신 뒤에 다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설사 잦으신 분들입니다. 들깨가루는 기름 성분이에요. 그래서 장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변비 있으신 분들한테는 좋아요. 하지만 설사 잦으신 분들한테는 독이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1세 이영희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선생님, 들깨가루 먹고 나서 설사가 멈추질 않아요. 하루에 4~5번씩 화장실 가요. 이거 정상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원래 장이 약하셨어요? 네, 찬물만 마셔도 배 아픈 체질이에요. 할머니, 그럼 들깨가루 양을 줄이세요. 한 스푼 대신 반 스푼만 드세요. 그래도 설사하시면 끊으세요. 할머니는 반 스푼으로 줄이셨어요. 그랬더니 설사가 멈췄답니다. 여러분, 자기 몸 상태를 잘 살피세요. 들깨가루 먹고 설사하시면 양을 줄이거나 끊으세요. 넷째,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입니다. 들깨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입니다. 참깨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참깨랑 들깨는 비슷해서 교차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증상은 이렇습니다. 먹고 나서 입술이 붓거나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두드러기가 나요. 심하면 숨쉬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런 증상 나타나면 바로 병원 가세요. 그리고 들깨가루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4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혈액 희석제 드시는 분, 수술 앞둔 분, 설사 잦으신 분, 알레르기 있으신 분은 조심하세요. 하지만 이런 분들만 아니라면 들깨가루는 정말 안전하고 효과 좋은 천연 관절 윤활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깨가루만 먹는다고 무릎이 완전히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같이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무릎 운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윤활유를 넣어도 기계를 안 움직이면 소용없잖아요.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간단한 운동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한쪽 다리를 쭉 펴세요. 5초 세고 내리세요. 이걸 한쪽에 10번씩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하세요. 이 운동이 뭐냐면 무릎 주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에요. 근육이 무릎을 잡아줘야 무릎이 안 아픕니다. 이순희 할머니도 들깨가루 드시면서 이 운동을 매일 하셨어요. 그래서 2달 만에 지리산을 오르신 겁니다. 여러분, 들깨가루 드시면서 이 운동 꼭 같이 하세요. 그럼 효과가 2배 좋아집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들깨가루는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천연 관절 윤활유입니다. 50만원짜리 주사보다 320배 효과 좋아요. 하지만 4가지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재래시장 방앗간에서 당일 갈아서 사세요. 마트 제품은 효과 없어요. 둘째, 아침 공복에 드세요. 밥 먹고 먹으면 흡수 안 돼요. 셋째,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상온에 두면 하루 만에 상해요. 넷째, 미지근한 물에 타세요. 끓는 물 쓰면 성분 다 죽어요. 그리고 꿀 반 스푼 넣으세요. 효과가 2배 좋아집니다. 의자 운동도 같이 하세요. 주의하실 분들도 계세요. 혈액 희석제 드시는 분, 수술 앞둔 분, 설사 잦으신 분, 알레르기 있으신 분은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순희 할머니는 3년 동안 600만 원 넘게 병원비 쓰셨어요. 하지만 들깨가루 한 스푼으로 지리산을 오르셨습니다. 김영철 할아버지는 한 달 동안 효과 없었는데 물 온도만 바꿨더니 손주랑 축구했어요. 최병철 할아버지는 2달간 마트 들깨가루 먹고 효과 없었는데 방앗간 들깨가루로 바꾸고 한 달 만에 계단을 뛰어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재래시장 가세요. 방앗간에서 들깨 500g 사서 눈앞에서 갈아달라고 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고 30분 뒤 들깨가루 한 스푼에 꿀 반 스푼 넣어서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세요. 30분 뒤 아침 드시고요. 2달만 해보세요. 여러분 무릎이 20년 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손주 안고 공원 산책 나가실 수 있어요. 지팡이 없이 계단 올라가실 수 있어요. 제가 3년간 수천만 원 들여서 찾아낸 방법입니다. 여러분한테 그냥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처럼 고생했거든요. 56세에 약 12개 삼키다 응급실 갔을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실만 말하자라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분들, 친구분들한테 공유해주세요. 무릎 아픈 분들 주변에 많으실 겁니다. 이 영상 하나가 그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35년간 숨겨진 건강 비밀들 계속 폭로하겠습니다. 병원이 안 알려주는 진실들 다 알려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 경험도 나눠주세요. 들깨가루 드시고 효과 보신 분 계시면 숫자 1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